인공지능 안에 뭐가 있냐면 머신러닝이 있고 책에 보면 있어요. 분류가 딥러닝이라는 게 있어요. 분류가. 머신러닝이 보통 머신러닝에서 기계학습이라고 해요. 기계학습. 머신러닝은 이게 실제로는 뭐가 있냐면 알고리즘들이 머신러닝과 관련된 알고리즘 기계학습하면 데이터를 무수히 많은 데이터를 주고 그걸 학습시키는 겁니다. 기계학습이란 말은 알고리즘이 데이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기계학습과 관련되어 있는 알고리즘 모듈이 사이클런이라는 모듈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학습을 시켜서 할 거 뭐 인공지능이 이해가 할 거야 뭐 분류를 한다든지 뭐 이미지 같은 거 분류 있죠. 분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값을 예측한다든지 대부분 분류 아니면 예측입니다. 카테고리를 나누던가 아니면 예측 값을 예측하는 거예요. 뭐 훈련을 통해서 분류한다든지 예측하는 게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이에요. 그럼 얘가 실제로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알고리즘이 이게 단순해요. 실제로는 어떤 훈련이냐면 방정식을 학습합니다. 방정식 뭐 이거 있죠. 1타 2타 방정식 있죠. 방정식을 학습해요. y는 이런 거 y는 ax 플러스 b 이런 거 ax 플러스 b 뭐 이런 형태 ax 제곱 플러스 b 이런 형태. 그럼 방정식을 학습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학습을 합니다. 식을 학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만들어서 학습하는 형태가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은 머신러닝이 조금 더 발전된 형태가 딥러닝이에요. 아까 머신러닝에서는 실제로는 방정식 하나를 학습하는데 얘는 이 방정식에 들어갈 데이터들을 좀 더 많이 늘립니다. 그리고 학습을 또 많이 시켜요. 몇천 번 시킵니다. 학습을 반복적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변형하고 저렇게 변형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복잡하게 머신러닝을 학습하는 게 딥러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을 좀 더 많이 그 다음 다양하게 이게 발전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머신러닝, 딥러닝. 그 다음에는 머신러닝에도 뭐 어떤 종류가 있냐면 얘가 인공지능에도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또 그걸 나눌 수가 있어요. 지도학습은 훈련을 할 때 분류 값을 주고 훈련을 시킵니다. 분류값을 준다는 말은 어떤 데이터를 주고 이 데이터는 어떤 분류다. 만약에 이미지면 데이터를 주고 사과 이미지 주고 사과 이미지를 여러 개의 사과 이미지를 학습을 해요. 근데 그게 사과라는 걸 가르쳐주고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학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보고들은 데이터의 이미지 형태가 사과 이미지는 얘가 사과 이미지 매핑을 해서 많이 학습을 해서 사과 이미지를 인식을 하는데 비지도 학습은 지가 알아서 분류를 합니다. 분류값 없이 자동으로 분류를 시켜요. 그거는 어떤 해당 이미지들을 학습을 할 때에 그 이미지들의 뭔가 특성이라든지 값이 있겠죠. 뭐 평균을 낸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형태의 값을 내가지고 그걸 스스로 분류를 하는 게 비지도 학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하는 건 머신러닝에서 지도 학습을 먼저 할까요? 훈련을 통해서 분류 값을 주고 계속적으로 훈련한 다음에 뭐 분류를 한다든지 예측을 한다든지. 그래서 머신러닝에서 분류는 클래스파이어가 분류입니다. 클래스파이어. 알고리즘 이름에 클래스파이어 들어가면 이건 분류 알고리즘이고 예측은 레그레션이랍니다. 그래서 레그레션이라고 들어가면 얘가 예측하는 알고리즘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알고리즘들은 다 해당 모듈들의 클래스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형태를 가지고 와서 해당 클래스의 레서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해서 학습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오늘 처음 볼 건데 그 전에 우리가 데이터들이 머신러닝에 쓰이는 데이터들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사용할 건 저번에 한번 설치한 사이클런이라고 있어요. 얘가 사이클런이 수학, 과학 뭐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인공지능 모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사이클런으로 할 거예요. 머신러닝은 기계학습은 사이클런이 제공하는 여러가지 인공지능 모듈들이 뭐 다 클래스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할 거예요. 그러면 얘가 클래스에 들어가는 메서드들의 학습을 시키는 데이터의 종류가 어떤 형태냐면 배열 형태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파이썬에서는 배열을 리스트라고 했죠.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리스트를 데이터로 받는다든지 또는 설치할 때 numpy라고 했습니다. 얘가 파이썬 배열이에요. 파이썬의 수치 배열입니다. 수치 배열. 그래서 numpy라는 배열 전용 모듈이 있어요. 얘는 뭐가 좋냐면 배열을 관련해서 여러가지 컨트롤을 우리가 리스트는 또 한정이 되어 있는데 numpy 배열을 이용하면 병합, 분할, 그 다음 형태를 바꾸거나 가지고 오거나 슬라이싱이 일반적인 파이썬 리스트보다 더 기능이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numpy는 저번에 아마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numpy는. 그 다음에 그러면 얘가 배열과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들인데 학습을 할 때 되는 데이터가 배열 형태인데 배열 형태의 데이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배열 형태를 수치값으로 한눈에 보면 얘가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배열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값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확인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뭐랑 같이 사용하냐면 시각화 라이브러리 그래프 또는 한 점도 분포도를 그릴 수 있는 그 외부 모듈하고 같이 일반적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그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매플롯 라이브러리예요. 시각화 라이브러리입니다. 함수호출을 통해서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분포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왜냐?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한눈에 파악하기 힘들어요. 거기에 시각화 라이브러리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매플롯 라이브러리 아마 우리가 저번에 설치를 해서 알려져 있을 거예요. 얘가 PLT. 자, PLT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얘는 만들어진 게 언어가 파이썬으로 구성되어 있고 파이썬 플러스 C 언어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처음에 사용할 때 임포트 시킵니다. 얘는 외부 모듈이 있거든요. 매플롯 라이브러리가 우리가 아나콘다에 저번에 파이썬에서 아마 깔려져 있어야 여기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저번에 설치한 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상적으로 되네요. 이게 무거워서 좀 이따가 쓰고 원래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파이썬이 너무 느려가지고 여기서도 돌아가니까 나중에 인공지능 한 딥러닝 가면 파이썬 써야 되는데 그게 파이썬에서 돌아가는 게 오히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여기서 할게요. 얘가 보기가 편하니까 여러분들은 파이썬 계속 쓰세요. 뭐 자꾸 그렇게 하지? 자, 얘가 이름이 매플롯 라이브러리예요. 자, 이 얘가 외부 모듈 패키지 명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패키지, 서브 패키지가 있어요. 파이로트라고 매플롯 라이브러리 안에도 그래프를 그리는 파이로트라는 서브 모듈이 있습니다. 임포트 하는데 이게 메인 모듈, 이게 서브 모듈이에요. 에즈 구문은 뭐냐면 얘가 길죠? 파이로트가 깁니다. 우리가 메소드 호출이나 이러면 파이로트 메소드 호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니까 그냥 PLT 해서 별칭을 사용하는 거예요. 관례적으로 매플롯 라이브러리의 파이로트는 PLT 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관례적으로 PLT 사용하니까 임포트를 먼저 합니다. 임포트 시각화 라이브러리가 라이브러리. 자, 시각화 라이브러리에 그래프도 그리는데 선으로 막대 그래프도 그릴 수가 있고 그 다음 동그라미 그래프 그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분포도도 그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선 그리는 메서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선 그리는 거 꺾기 그래프 있죠. 그거 그릴 때 사용하는 거예요. 함수가 플로트라는 함수예요. 그러면 인수값이 기본적으로 두 개가 들어갑니다. 인수값은 배열 형태를 넣어야 돼요. 배열 형태가 파이썬에
리스트 값이 들어가도 되고 numPy에서 사용되는 배열 형태가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타 옵션입니다. 그러면 뭐 plt plot 하고 이러면 그린다 이 말이에요. 그림을 그리고 나서 plt show 해서 화면에 출력을 해줍니다. 그럼 보면 얘가 기본적으로 뭐가 얘가 x 좌표가 되는 거 앞에가 x 포인트가 첫 번째가 x 좌표예요. 그 다음에 뒤에가 y 좌표입니다. 두 개가 개수가 일치를 해야 되겠죠. x 좌표 y 좌표 거기에 뭐 선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기본적인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얘를 그냥 간단하게 임포트 시켜주고 그립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처음에 읽을 때 시간이 걸립니다. 화면에 그래프를 띄우기까지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화면에. 이게 여기가 아래가 X좌표 왼쪽이 Y좌표에 각각 XY 포인트가 찍히고 그걸 선으로 연결하는 요거 선 그래프 형태가 플로트. 여기 보면 저장하는 거 있죠? 그럼 이미지로 저장이 돼요. PNG 파일로. 이미지를 저장할 거면. 플로트 형태가 이렇게 생겼어요. 플로트 형태. 기본적으로 색상이라든지 그게 주어져요. 그러면 인수값이 세 번째가 옵션 인수값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선 형태인데 세 번째 인수가 마커라는 게 있어요. 마커 뭐 그 해당 만나는 꼭지점 있죠. 꼭지점의 모양을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마커 이걸 별표하면 별표로 표시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세 번째 x, y 얘는 생략 못해요. 당연히 그려야 되니까. 마커 해서 출력을 해보면 여기가 별표 모양으로 표시가 된다. 이 얘기예요. 별표. 이렇게 그걸 표시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선 그리기. 다른 모양도 있어요. 다른 모양. 이런 거 동그라미 뭐 x 플러스 기호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라인은 지금 실선이죠. 실선 형태. 라인 실선 형태야. 방금 전에 우리가 확인한 건 선이 이제 실선 형태예요. 실선 형태인데 그 선의 모양을 뭐 ls 하면 선 모양이란지 대시 이걸로 바꿀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걸로 바꿔볼까요? 선 모양을 ls 이꼴 이걸로 바꿔볼까요? 얘는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이렇게 점선 도트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그렇게도 간단하게 인수값을 변경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컬러 색상 있어요. 색상이 지금 현재 기본이 블루 색상인데 컬러 이꼴에서 값을 색상값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컬러 이꼴 뭐 R 하면 레드값 이렇게 레드값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한 창에 두 개를 동시에 띄울 수도 있어요. 그리는 건 여러 개 그리고 플랫 좀 쇼하면 이 해당 화면에 그림을 표시해 준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기본 디폴트 값을 다 지우고 좌표를 좀 다르게 해야 되겠죠? 겹치니까 2, 4, 7, 9 뭐 이렇게 해서 그려봅시다. 그러면 두 개가 한 화면에 꺾은 선이 두 개가 표시가 됩니다. 그럼 색깔을 알아서 자동적으로 다른 색상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게 플러트 뭐 선 그래프 플로트 기본적인 형태. 함수를 호출하기만 하면 선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 제일 많이 쓰는 게 분포도예요. 분포도. 산점도라고 합니다. 분포도. 그러면 얘가 뭐 데이터가 뭐 좌표 형태의 점 형태로 분포되어 있는 걸 표시해 주는 게 산점도예요. 자, 얘는 함수가 스캐터입니다. 스캐터. 얘도 마찬가지로 x, y 좌표가 x입니다. 당연히 리스트 형태인데 뭐 개수가 동일해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많아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얘를 많이 써요. 왜냐? 별 같은 데이터가 주어지는 데이터가 이런 형태로 많이 들어오니까 얘가 그것도
랜덤하게 뭐 정렬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섞어져 있으니까 얘가 도대체 뭐 어떤 부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걸 보고는 눈으로 보고는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산점도. 우선 기본 값만 표시를 할게요. 기본값 x, y 좌표가 지금 막 섞여져 있으니까. 스캐터는 한번 봅시다. 어떤 형태인지. 이렇게 표시해요. 점 형태로 x 좌표, y 좌표 점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대략적으로 어떤 분포, 어떤 수치에 가까운지 그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스캐터. 자,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 동시에 쓸 수가 있어요. 두 개, 세 개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섞여져 있는 거. 그러면 얘도 몇 개만 섞어볼까요? x2, y2 x2, y2 다섯 개만 섞어봅시다. 뒤에 이렇게 한 둘, 셋, 넷, 다섯 개, 한 둘, 셋, 넷, 다섯 개. 좌표를 조금 다르게 찍어야 되겠죠? 이거는 몇 개만. 50, 16 이렇게 섞어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XY 스캐터 X2, Y2 실행시켜보면 그룹들을 앞에 데이터가 파란색이에요. 얘 데이터 한 둘, 셋, 넷, 다섯 개가 주황색입니다. 얘도 같은 페이지에 같은 화면에 표시해 주는데 숫자를 다르게 알아서 다르게 표시를 해줍니다. 스캐터는 많이 쓰입니다. 형태가 그 다음에는 여기도 옵션이 있네요. 사이즈가 있어요. 사이즈, 점 사이즈, 좌표 사이즈, 그 다음 컬러가 있습니다. 점 사이즈 S 하면 사이즈를 크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컬러도 있고 컬러는 안 주면 아까 기본 디폴트 컬러를 얘네들이 알아서 생성을 해줘요. 그러면 컬러가 해볼까요? 얘는 사이즈를 크게 좀 해볼까요? 사이즈를 20 이렇게 20이 어느 정도 되나 한 50 이렇게 줘볼까요? 기본값 파란색이 사이즈가 S네. 사이즈가 아니고 S네. S 50 크기다 이 말이에요. 조금 크네요. 얘가 50은 크기가 기본 디폴트 사이즈보다 크게는 안 크네요. 그냥 좀 더 크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러면 백이 커지면 좀 조금 더 큽니다. 얘보다. 요거는 하나 겹치는가 보네. 그래서 그게 사이즈고 그 다음에 얘가 모양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모양이 뭐냐면 모양이 뭐예요? 마커. 아까 마커. 얘도 뭐 별표 이런 걸로 해볼까요? 그 다음 컬러 POL 얘는 또 아까는 플러트는 컬러 값이 이렇게 해요. 앞에 소문자 하나씩인데 얘는 또 우리가 원래 키워드 값으로 주는 거 있죠. 그거 형태로 또 나타납니다. 그린 줘볼까요? 그린 GRE 마커도 모양도 바꾸고 색상도 바꾸고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또 앞에 거 별 모양으로 바꾸고 색상도 그린 색상 해보면 됩니다. 그렇게 바뀌는 거. 간단하게 얘는 자주 쓰이니까 사용 방법을 좀 알아놔야 됩니다. 스캐터. 그 다음에 또 뭐 바가 있습니다. 얘 막대 그래프 바는 막대 그래프. 막대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막대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좌표가 있으면 그 좌표가 막대 그래프의 값만큼 올라가죠. 얘는 XY 좌표가 아니고 X 좌표는 뭐 막대 그래프의 어떤 대목 표시입니다. 레이블 표시고 Y는 얘가 값이에요.
간만큼 막대 그래프가 세워져야 되니까 얘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얘는 바예요, 바. 응? 막대 그래프. 막대 그래프. A가 레이블이다 이 말입니다. X 좌표에 쓰이는 레이블 실행을 시켜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A, B, C, D 요거는 3 아까 8, 1, 10 요 값이고 그러니까 X가 레이블이고 얘가 값이 레이블 첫 번째 X는 레이블이에요. 표시되는 거. 그 다음 D의 값입니다. 그래서 막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냥 함수만 들어가면 알아서 그래프를 쭉 그려주니까. 그러면 위드스는 막대 그래프의 폭이에요. 폭. 얘도 컬러가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폭을 기본이 0.8 그러니까 폭이 너무 굵으면 이렇게 줄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얘가 위드스 하면 막대 그래프의 폭. 그 다음 색상도 바꾸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게 얇게 날씬하게 색상도 바꾸기.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이 차트입니다. 얘 뭐 동그라미 차트, 피자 모양 차트예요. 피자 모양. 그러면 얘도 뭐가 있냐면 피자 모양의 동그라미에 영역을 표시하죠. 우리가 피자 조각 형태로. 그러면 값이에요. 값. 첫 번째 인수값은 그거 비율입니다. 비율. 100% 쳤을 때 몇 프로의 비율인지. 그 다음 두 번째가 레이블입니다. 레이블. 뭐 아까처럼 막 그래프에처럼 요 표시되는 값 있죠. 그거 레이블이에요. 레이블. 세 번째는 익스플로드는 조금 간격을 띄우는 거예요. 우선은 얘가 기본 값을 익스플로드 빼고 이쁘게 그려져요. 원형 그 그래프가 익스플로드 얘는 우선 빼고 이렇게 주면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요런 그래프 동그라미 그래프 그래프 이렇게 줘. 그다음 아까 익스플로더가 있죠. 익스플로더가 뭐 하는 거냐면 각각 지금 현재 생긴 게 동그라미 피자 조각이 다 붙어 있죠. 다 붙어 있어요 지금. 아까 방금 전에 그 그림은 요거 붙어 있죠. 요 간격을 두는 게 뭐 익스플로더 옵션 값이에요.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 값이 4개니까 각각의 값에 대해서 띄울 수가 있는데 간격을 띄우면 0 하면 안 띄우고 붙인다 이 말이에요. 그럼 0.2 하면 얘 0.2%만큼 10%만큼 뭔가 띄우겠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익스플로드 옵션 값으로 줄 수가 있어요. 얘를 띄워보면 익스플로드 해서 주고 값이 4개니까 세 번째 옵션이 익스플로드 ELODE는 마이 익스플로드.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좀 그래프 모양이 좀 고급스러워집니다. 아까 요거 애플만 뭐 이렇게 떨어져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익스플로드 옵션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뭐 데이터들을 그래프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매플롯 라이브러리예요. 매플롯 라이브러리 엄청 많이 쓰입니다. 인공지능에서 얘 없이는 뭐 우리가 화면에서 데이터를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필요한 라이브러리예요.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기본적인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